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일까요? 교육을 마치 양날의 칼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아울러서 교육은 지금의 현재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의 대계를 세울 수 있는, 100년의 향방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는요, 전북의 교육의 미래를 만나볼까 합니다. 더 새롭게 출범한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을 모시고 전북의 미래 교육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교육 가족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 교육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고요. 또 예산 운영 면에서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전북 교육을 믿고 성원해 주신 전북 도민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에는 이제 우리 교육청이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북 교육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교육감님이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이름만 달라지는 것은 아닐 테고 교육의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것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점이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된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특례가 지금 4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자율학교 운영 특례가 있고요. 또 유아교육 특례, 초, 중, 교육 특례, 네네. 그리고 농촌 유학 특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치원부터 그리고 초, 중, 고 교육에 관한 특례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문이 한 40여 개에 해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에 맞게 이제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는 과제가 올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권한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 걸어가야 될 과정 속에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건데요. 일단은 법안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영하고자 추진했던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것과 더불어서 2차 특례 어떤 것들을 좀 발굴하고 싶으신지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반영하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보완을 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든다면 지금 우리 지역에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정 비율을 그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저희가 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이제 특례 4가지를 말씀하셨고요. 아울러서 2024년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어떤 10대 계획이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현안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유출이 되는 인구 유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년에 저희가 이제 10대 과제를 정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지역의 교육력을 높여서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10대 과제를 정했습니다.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우선 뭐니 해도 이 학력 신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든가 또 AI 기반의 미래 교실을 구축하고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개념 기반의 IB 교육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교육 방법이 바칼로레아.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우리 도입을 해서 확산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제 특수 아동들,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특수 교육을 위해서 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직업 계고 아이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전북만의 돌봄 제도를 확립한다든가, 그리고 그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0대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북 교육하면 벌써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없어서 걱정하는 학교, 통폐합되는 학교, 폐교되는 학교, 아울러서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우리 전북의 교육의 수준이 기초학력 미들부터 학력 신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마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뒤에서 더 이 총괄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감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공교육에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 주소로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견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 기본 학력부터 이제 굉장히 저하된 것이 사실인데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1년, 7년간 이제 총괄 평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학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오래간만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봄에 시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 결과가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참담했어요. 학교 불문, 학년 불문, 또 반 불문하고 적게는 3%에서 20%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거든요.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구구단을 못 외는 정도니까 매우 수준이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년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교실 2교사제라든가 또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2월에 마지막 얼마나 향상이 됐나 하는 것을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미달 학생의 60%에서 7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4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에 관한 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하면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학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입 진학이 또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별개로 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하고 따라갈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휘력이나 문해력 이런 가지 정말 기초되는 학문에 있어서의 수준이 좀 저하된 부분을 너무 걱정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가 또 이슈인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이것은 그 사실은 우리가 14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각기 특색 있는 교육 현안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면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시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도청 그리고 우리 교육청 또 14개 시군의 지자체 네. 그리고 우리 14개 시군 또 교육지원청, 대학, 산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일 날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또 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군의 장님들 네. 그리고 또 그 대학의 총장, 기업의 대표 네. 함께 모여서 이 교육발전 특구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더 이제 심화시켜서 네. 해 나갈 것이고요. 1차로는 지금 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번에 7월 달에 할 때는 이제 나머지 시군들도 함께 네.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감님, 뭐 초중고, 유치 초중고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님이십니다만 이제 대학과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현재 입시제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약으로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국제적 감각, 세계화 속에서의 큰 임무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외 연수 4년간 10,000명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 다녀왔어요? 작년에 한 2,400명 정도 보냈으니까요. 일단은 2,500명 수준은 됐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 연수를 아이들에게 보내는 이유, 그것은 아이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워주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 사전에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제일 결과 중요하죠. 예. 그 2,400명이면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또 방문하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까지 사전 교육을 시켰고 또 사후 평가회까지 가졌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거의 100%예요. 그 우리가 이제 국제화 얘기를 할 때 교육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 중심에 아이비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와 제주에서 먼저 시작했고 전북교육청도 화산중학교를 이제 신청 학교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저도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왔는데 네. 아이비 교육이 현재 입시 교육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비 교육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아이비 교육이 어떤 것이고 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은 예. 스위스의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에서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자 교육 체계라고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비 교육은 우리 전북의 경우에 이제 수업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수업을 바꿔야 되는데 그 수업 혁신의 중요한 모델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 한국의 교육 수업 방식과 그리고 평가 방법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지식 전달형 수업과 그리고 선택형 평가 이거였다고 한다면 아이비 교육은 예. 이제 개념 기반 탐구형 수업과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를 한다고 하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160개 국가에 6,000개 정도의 학교가 아이비 그런 교육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100개 이상 국가에 5,000개 이상 대학이 아이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입학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에서 일찍이 그걸 받아들였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대구와 제주가 5년 전에 그렇죠. 이제 공교육에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 말에
경기하고 전남이 이 아이비 본부하고 그 협약을 맺었고요. 저희도 금년 초에 이제 서울, 인천 그리고 충남과 함께 저희가 그 MOC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비 교육을 도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과거에 학생 인권 이야기가 참 많이 중심에 섰고 서희주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교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학생 인권, 교권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교육 인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라도가 최초로 교육 인권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학생 인권과 교권은 그 전체 한 덩어리에서 일부씩 차지하는 그런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보호되고 존중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학생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던 시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해서 또 학생 인권을 주로 강조하는 학생 인권만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좀 무너졌는데 교권도 무너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후보 시절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취임하자마자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교육 인권 조례로 만들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인권 센터를 교육 인권 센터로 만들어서 예.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인권 조례 교육인권센터를 만든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초등학생들 총괄평가 하반기부터 시행하신다면서요? 네네. 교원단체가 반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추진은 어떤 점이세요? 그동안 초등학교 6년간 그리고 예. 중학교 1년, 7년 동안 이 총괄평가가 없었어요.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년 단위나 또는 학기 단위로 해서 전반적인 아이들의 성취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학력 저하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괄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 점검을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학생도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걸 늘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점검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잘못된 거죠. 또 선생님도 내가 지금 잘 가르치고 있나, 뭘 제대로 하고 있나, 또는 뭐가 부족한가 하는 걸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총괄평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 없는 성장 없다.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하다. 어느 한쪽 면만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총괄평가에 대해서 의례껏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줄 세우기 하려고 그런 거지? 또 뒤로 처진 아이들을 낙인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한다면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 전혀 우려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는 총괄평가는 일단 평가를 한 뒤에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등급만 한 4개 정도로 매겨서 그 아이와 부모님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군요. 다른 사람한테는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세우기 논란, 낙인 문제 네.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학생들 전체가 평가하는 것을 일제고사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거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평가, 학부모를 위한 평가, 네. 현장에서 이 평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평가, 아마 그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점검, 예. 또 평가 없는 성장 없다. 확고한 신념, 철학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우리 학생들도 이 방송을 시청할 텐데 교육감님 하면 그냥 저 높은 곳에 계신 어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루 일과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좀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건가, 무너진 전북 교육을 세울 건가, 여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를 25시간으로 알고 쪼개서 하루 일정이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관리는 첫째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타고난 체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신력, 아,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또 비법이 네.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젊었을 때 제가 그 생활체육을 많이 했거든요. 테니스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또 헬스클럽도 열심히 다니고요. 네. 걷기, 자전거 타기. 그래도 업무가 이제 과다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게 되기 마련이고 뭔가 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여가 시간 뭐 그 취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만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 전북 교육 무너진 거를 다시 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늘 자기 최면을 걸고 있고요. 아주 드물게 시간이 갑자기 난다든가 하면 제가 이제 기타를 조금 치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것도 최근 노래는 이제 제가 배울 시간이 없어서 뭐 7080이라든가 또는 뭐 포크송, 9020 뭐 이런 그런 노래들을 중심으로 가끔 흥얼거리기도 하죠. 네. 혹시 이 자리에서 가끔 시간 나면 하시는 그 취미생활 기타 연주 노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함윤호 앵커께서 또 주문을 하시면 제가 기꺼이 잘 못하지만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꼭 뭐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 가족들을 위해서.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런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와우, 감사합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되셨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 교육가족 여러분, 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10대 핵심 과제를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힘있게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이들이 다 컸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됐다 해가지고 전북 교육에 대해서 다소 관심을 두지 못한 그런 도민들이 계셨습니다. 그 결과 전북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무너진 전북 교육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나라 학부모들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의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마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대한 존중, 존경,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울러서 내 아이의 혼자 앞서가는 교육 못지않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는 그런 교육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서고석 교육감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대, 응원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서고석 교육감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이 방송 함께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